오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산. 오늘은 원래 월요일에 하지만은 이제 어제 3월 1일이라서 안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하게 됐고, 전반적으로 회사 소개 간단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 느낌이 색다른 게, 원래 회사 소개할 때 뒤에 PPT 띄우고 했었어가지고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색다르다. 잘 안 보인다.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떴다.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 이전에, 너무 잘 나오겠습니다. 회사 소개 이전에 이제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경험이 있긴 있는데, 굳이 회장님 관심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회사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경험이 많았고, 회장님이 뭐가 중요하냐, 제품 만드시는 분이 여기까지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경험에서 얼 많이 느꼈냐면, 회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경영이 부실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한 달 동안 영업정지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정지 한 달 당하면 이제 저희 사업가들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참 경영자 마인드가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좀 특이력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미 20개국 이상 대표 경영자를 역임하셨다. 그리고 40년 다양한 네트워크 경험을 하셨던 분이고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줄이 보이는 원서버 글로벌 회사다라는 부분과 밑에 보이는 세프로를 키하는 회사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 제일 관심 있었던 커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냐?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스타벅스에서 4,000조 커피 먹는 것보다 저는 맥주집에서 맥주 한 캔 먹기 더 낫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커피라는 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대부분 근데 사업을 하려면 주 소비 타겟을 보러 가더라고요. 주 소비 타겟. 그럼 주 소비 타겟은 보통 누구냐면 이제 20대에서 40대. 사회생활하는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럼 제 친구들하고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누구나 커피를 아무 이유 없이 되게 먹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커피 맛있어서 먹는다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열심히 먹어요. 졸린다고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피곤하다고 또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또 먹어요. 계속 먹는 게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 시장이 참 대단하구나 해서 봤더니 매년 중요한 거는 성장하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일반 커피랑 똑같았으면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누라든지 바깥에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커피랑 좀 더 다른 커피라면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 커피가 어떤 커피냐? 제가 보통 만나는 연령대가 이제 40대분 주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데, 포도를 먹을 때 포도 씨앗의 영양분이 많냐, 포도 열매의 영양분이 많냐, 포도 껍질의 영양분이 많냐 묻잖아요. 그러면 다 아세요. 껍질의 영양분이 최고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커피는 콩만 볶았습니다. 콩 보이시죠? 콩만 볶았는데 저희는 커피, 열매, 그리고 껍질을 통째로 다 쓴 그런 커피를 만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보시면 거의 볶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볶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긴 하지만은 로스팅이 그냥 최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카페인이 몸에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카페인은 몸에 좋냐? 적절히는 좋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화된 카페인.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통해서 뭘 많이 들었냐면 삼겹살 먹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태운 삼겹살을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운 삼겹살 좋아합니다. 바삭바삭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안 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태운 것들은 원래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아까 말했던 암을 일으키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까지 커피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카페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탄 냄새가 나요. 근데 태운 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로스팅이라는 고급 언어를 쓰죠. 그냥 쉽게 말해 태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커피를 꾸준히 마셔왔는데 저희는 그걸 최소화시킨 커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지금 저희 파트너, 저희 고객들 또한 임산부도 편안하게 먹는 그런 커피로 저희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볶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커피 생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보신 것처럼 생두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생두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 보시면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로로겐산. 클로로겐산, 제가 좋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서 심장질환 예방과 혈당 수치 감소,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커피 생두에는 클로로겐산이고 고구마나 감자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커피 생두에는 클로로겐산은 고구마보다는 25배, 감자보다는 47배 많은 게 커피 생두에 있는 클로로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꾸준히 커피만 드셨던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당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신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커피만 꾸준히 먹었는데 내가 당 수치가 약간이 조절이 되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저희 커피를 찾아주실까요? 안 찾아주실까요? 꾸준히 먹는 단골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약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찾아주는 커피다. 그래서 꾸준하게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커피고요. 두 번째,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많이 드세요. 이제 항산화 물질,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니까 피부에도 좋고요. 근데 수치상 그렇습니다. 블루베리보다는 커피베리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625배가 많고 아사이베리보다는 90배가 많습니다. 블루베리 갈아 먹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는 건. 왜냐면 기계가 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잘 안 갈아주세요. 왜냐면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갈고 나서 이 칼날 씻는 게 굉장히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칼날 씻는 게. 그래서 잘 안 갈아주시는데 그거 쉽게 말하면 블루베리 625알 먹는 것보다 커피베리 하나를 더 편하단 말이죠. 저 그래서 돈적으로 보거나 먹기 편한 거 봤을 때 이거 커피 굳이 안 먹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식품 챙겨 드시고 어쨌든 집에 베리를 챙겨 드시는 분은 저희 커피 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베리 90% 드시겠습니까? 커피베리 한 포 드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고객들은 당연히 저희 커피 한 포 먹는 게 낫죠.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싸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도 않습니다. 내가 소비한 가격 지출 대비해서 가성비가 진짜 괜찮냐 따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면역성 관련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근데 내가 마시는 커피 하나로서 내 면역에 도움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뛰어난 커피를 마신다. 그것 때문에 재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저희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넘어가고요. 미네랄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은 미네랄 결핍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미네랄제 안 챙겨 먹는 사람을 오히려 건강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실제로. 근데 미네랄 워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네랄 워터 많을 거예요. 요즘 200에서 300 정도의 수치가 있습니다. ppm이라고 하는데 저희 커피는 1200 정도의 ppm이 들어있습니다. 여성은 하루 600이 필요하고 남성은 900이 필요한데 저희 커피 한 포로서 하루 미네랄 권장 수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크게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사업가들이 실제 미네랄 제를 보다 보니까 진짜 미네랄 수치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그리고 제 이제 또 한쪽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눈밑 떨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눈밑 떨림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희 커피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커피 진하게 한 포 드셔보세요라고 딱 보냈었는데 그분이 1시간 반 뒤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진짜 눈밑 떨림이 사라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또는 사업자들이 그런 체험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커피 한 포로서 나오는 가치입니다. 물론 저는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딱 한 번 느낄 때 있다. 저는 커피 언제 효과를 많이 느끼냐면 술 많이 마시고 다음에 해장할 때 그때는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외에는 딱히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건강상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커피입니다. 이제 흔히 다이어트 커피라고 하고 웰트리마이즈 물질이 들어간 커피인데 이미 인체 열 발생에 크게 도움되고 체지방 태우는데 크게 도움 주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르시니아 추가로 첨가되면서 배변 작용에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제가 또 고객을 찾았던 분들 중에 이 커피 마시고 전 여성분들이 변비가 엄청 심한 줄 몰랐었어요. 되게 여성분들이 변비 심하신 분은 너무 안 나오면 병원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저희 커피를 드시고 되게 사진으로 인증샷은 찍을 수 없지만 되게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희 커피를 아직도 되게 잘 드시고 있으세요. 변비약 먹는 거 되게 낫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년, 2년 동안 꾸준히 재구매해서 드시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에 대한 자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란 아이템이 마음에 들어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네트워크 경험을 해서 뭘 많이 느꼈냐면, 그전에는 제가 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사업이 왜 안 됐을까 고민했을 때 항상 제 스스로 답했던 건 뭐였었냐면, 열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사업자 스킬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변천사를 보니까 제가 왜 사업이 어려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건강식품 사업을 해봤었습니다. 20대 때. 제가 건강식품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조금 했습니다. 역시 얘기하시네요. 이유는 뭐냐면 딴에 생명보험 1년 했다고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 말이 먹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재구매가 아니라요. 재구매가. 아니 아파서 뭔가를 먹는데 그럼 내가 건강해졌잖아요. 그럼 건강식품 대신 대부분 맛있냐면 맛없거든요.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전달력이 좋겠구나 생각해서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 어머니도 안타깝게도 국내 A사 회원이셨어요. 글로벌 A사 회원이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필품 회사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 아이템으로 쓰기엔 좋지만은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마저 회원가입 못 시키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화장품 더 어려웠습니다. 화장품 제가 볼 때 화장품은 저도 이제 온라인 통해서 화장품 하시는 분 많이 보거든요. 이쁘고 잘생기면 잘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 저도 그게 더 눈길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밖에서 많이 뛰어놀아서 얼굴이 좀 까만 편입니다. 근데 화장품 대부분 기능성이 미백 화장품이잖아요. 그럼 제가 잘했을까요? 엄청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당연히 못했는데 제 파트너는 잘할 수 있을까요? 간혹 잘하는 파트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그리고 통신 아이템은 진짜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는 아이템, 소비성이 강한 아이템, 문화로 자리하고 그게 뭐냐? 저는 커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카드 커피랑 똑같다고 한다면 전 이 사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능이 똑같잖아요. 어필할 게 없어요. 근데 차별성이 뚜렷했던 그런 커피였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었고요. 정말 네트워크 사업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가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기 어려우면 내 파트너는 몇 배는 더 하기 어려워요. 제 통계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파트너 하기 계속 어려운 아이템을 가지고 간다? 그럼 성장 속도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템이란 것 또한 내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엔젝터를 만났을 때가 2015년인데 1년이 지나고 회사가 전체 매출이 2배 정도 성장한 그런 결과를 얻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커피를 쭉 하다가 커피만으로 좀 성장이 좀 더딜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정말 사람들이 다 관심 가져하는 게 또 다이어트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엔젝타 만나기 전에도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을 해봤었고 경험을 해봤고 이제 팔아도 봤지만은 처음에 커피가 너무 꽂혔기 때문에 커피만으로 사업을 했었고 이제 셀톡스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시장 참 무궁무진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예전에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당연히 이제 외모 지상주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대들은 당연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고요. 더 무서운 건 60대, 70대 분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물어봐요. 왜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냐 이러면 처음에 건강 때문이라고 얘기 좀 하시다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여자다 이런 얘기 딱 하는데 참 그 말이 참 꽂혔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뻐지고 싶고 이제 남자분은 누구나 잘생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장 참 괜찮겠구나 해서 저희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그전 다이어트 제품하고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비만이 말로는 병이라고 했지만은 진짜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살이 왜 찝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먹어서요.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고객들한테 찾아낸 얘기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드셨어요. 지금 더 많이 드셨어요. 물어보면 어렸을 때 더 많이 먹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살이 안 찌고 왜 지금은 살이 찝니까? 물어보면은 몸이 안 좋아서예요. 그 뜻은 뭘까요? 비만은 질병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알아서 운동하고 알아서 케어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만을 다른 이유로 말하면 대사증후군,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질병인데 그 전까지는 저도 다이어트 제품 팔면서 그냥 살찌신 분이라고 생각했지 질병이라고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관점으로 이 제품을 바라보게 되는데 대사증후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련된 질병도 이렇게 많습니다. 만성신부전, 멜라스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피로증후군, 복부비만 이런 것들 모두 혈관성 침해 보이시죠? 이 모든 것들이 대사증후군, 즉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비만, 대사증후군만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몸은 건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면 대사증후군이 좋아질 수 있고 그 비만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미토콘드리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인데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이해하려면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세포부터.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발톱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정자세포, 난자세포 만나 결합을 했고요. 처음에 정자세포나 난자세포에 눈이 달려 있을까요? 심장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달려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각종 장기들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포 하나만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신체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전에 건강식품 해봤을 때 각종 장기 케어 제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루테인을 권하긴 할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쁜 이유는 뭐냐? 간이 안 좋대요. 그럼 간에 좋은 것도 권합니다. 근데 간에 좋은 것만 권하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다 같이 잘 되는데요. 그럼 청열 제품도 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면 먹다 보면 몸에 좋은 거 다 먹어야 돼요. 그럼 근본은 세포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각종 장기 케어하는 제품이 아니고 세포만 좋아지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미토콘드리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핵에 관심이 되게 핵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핵이. 근데 저희는 미토콘드리아 쉽게 말하면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배터리,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아무리 벤츠가 좋아도 엔진이 안 돌아가요. 근데 예를 들면 스파크로 볼게요. 다마스인데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럼 진정차의 역할을 하는 건 벤츠일까요? 다마스일까요? 다마스죠. 그쵸? 차는 굴러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뭐 간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고 한다더라도 이 에너지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수님 얘기했죠. 보신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를 치료해주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고 고지혈증 고칠 수 있고 비만도 고칠 수 있고 당뇨도 고칠 수 있고 가장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근원적인 치료 방법. 그 이유가 뭐냐면 들리시죠? 네.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우리 몸하고 세포는 참 똑같다. 너네들하고 세포는 참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가 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마이크 선 네. 네. 다시 하면 다시 하는 게 최고 어색해요. 어떻게 설명했지? 막 그 의식의 흐름에 맞게끔 막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교수님 얘기했죠.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참 너네들이랑 세포 똑같다고 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당뇨약 먹은 사람 치고 당뇨 없는 사람 없다. 왜 그럴까? 아시죠? 약에 면역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방 청소를 계속 해주면 방 청소 한다 안 한다?
할까요? 네, 주부님들 다 물어보면은 방 청소 계속 해주시면 어때요? 하면은 방 청소 안 하시라고요. 왜? 엄마가 해주는 게 권리인 것 마냥 당연한 것처럼 방 청소를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도 똑같대요. 내 스스로 자가 면역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스스로 계속 강해지는데 외부적인 호르몬 투여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능을 잃어버린답니다. 계속 누군가 해주니까. 그래서 굳이 꼭 당뇨 이런 약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식욕 억제제 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더 많이 드신 이유 있죠. 그 이유 뻔한 거예요. 내 스스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누가 줘요? 외부에서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내 능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인 건데 보시면 당뇨의 완전히 가신 것 같은데 그냥 목소리로 할까요 그냥? 이걸 좀 밀고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마이크 AS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의 주원인 미토콘드리아 DNA 감소가 치명적이다. 암세포의 아킬레스건 그리고 대사증후 치료 열쇠 심장의 펌프질 에너지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네, 방송은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해야 됩니다. 갑자기 됩니다 또. 심장의 펌프질 에너지, 자폐증, 정신분야,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등등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것도 미토콘드리아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좀 놀랬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원시부족인들의 기초대사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을까? 저는 당연히 원시부족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보신 것처럼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원시부족 사람과 현재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의 기초대사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이시는 게 기초대사량 분포도예요. 기초대사량 분포도. 아무리 근육이 높아도 20%에서 22% 잘 넘지 않습니다. 운동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체중을 잽니다. 그러면 몸무게 많이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거의. 근데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는 살이 무조건 빠져있어요. 느껴본 적 있죠? 그게 뭐냐? 우리 몸이 잘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간이 활동을 합니다. 뇌도 생각을 한대요. 심장은 안 뛰니까 엄청 뛰어요. 잘 때 우리 몸의 대사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즉 지금까지 다이어트는 근육 20%에 집중한 다이어트를 했다. 근데 저희는 80%, 100%에 모든 집중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고객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저 40대들 많이 만나니까 나이살 얘기를 많이 해요. 분명히 예전보다 아까 말했던 조금 먹습니다. 근데 살은 찝니다. 근데 예전보다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힘이 날까요? 많이 먹을수록 졸립니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 예전에는 사과 10개를 먹잖아요. 10개를 다 태울 수 있는 에너지 발전소 공장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근데 독소, 스트레스 등등 때문에 사과 10개를 먹으면은 공장이 4개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공장 6개만 돌아가겠죠. 근데 똑같이 10개를 먹었어. 6개만큼은 에너지를 쓰고 4개는 어떻게 될까요? 남겠죠. 이게 지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이 6개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20개 백날 먹어도 14개 더 살밖에 안 찌는 거야. 힘도 안 나고. 결국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 약간 에너지 발전소 고장난 거도 이거고 기존의 다이어트는 대부분 어땠었냐면 먹는 양을 줄입니다. 6개, 10개 먹던 거를 3개로 줄이는 거죠. 식욕 조절 아니면 뭐 쉐이크, 칼로리 등등 통해서 줄여버린단 말이죠. 살 빠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빠져야 정상이고. 근데 다시 먹게 되면 어떠냐? 근본적으로 에너지 발전소가 고쳐진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먹는 양만 줄였기 때문에 똑같이 10개를 먹으면 6개만큼 또 에너지로 쓰고 4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지방이 된다. 근데 무리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호르몬 깨지신 분들은 있던 미토콘드리아마저 6개가 아니고 5개, 4개, 3개 더 줄어든다. 그러면 똑같이 예전보다 10개를 먹었어도 줄여 먹어도 요요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 여러분 뻔히 아시는 얘기, 몸의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몸의 밸런스 깨진 거는 내 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제품은 어떠냐면 제품 꾸준히 먹잖아요. 그럼 7개, 8개, 9개, 10개, 11개 계속 늘어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저희 제품 꾸준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운동해도 근육량 늘거든요. 그냥 기초대사량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저도 처음에 미국에 있는 저희 초창기 때 미국에 박사님이 오셨거든요. 오셨어가지고 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인연이 안 맞나? 네? 또 저기로 가면 또 되는 거 아닌가?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할게요. 미국에 또 되나요? 이렇게. 그쵸? 육성으로 네? 육성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가겠네요. 그쵸? 네, 계속 희망감을 주니까 이게 잘 안 들리면 상관없는데 또 희망감이잖아요. 그게.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니까. 어차피 저희 미국 박사님 오셔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미국은 디톡스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디톡스가 일단 뭐냐고 일단 물어보셨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제품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사님이 뭐라 했냐면 왜 그렇게 먹냐고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식사 대용으로 꾸준히 먹어도 3개월이 지나면 한 6kg 정도 빠지는데 굳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 사람들 3개월 해서 6kg 빠지면 잘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쵸? 안 빠지는 걸 생각하죠? 되게 야박하신 거예요. 3개월에 6kg도 많이 빠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15일에 1kg 빠진 거 용납을 못해요, 사람들이. 쓴 돈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을 좀 더 빡빡하게 돌려서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디톡스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밑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에너지 발전소다. 에너지 발전소인데 엔진도 고급 휘발유를 넣냐, 싸구려 휘발유를 넣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진다더라고요. 그쵸?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출력이 강해진답니다. 싸구려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낮아지고 엔진이 고장난다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고급 휘발유와 같은 게 있고 싸구려 휘발유와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가장 고급 휘발유와 같은 역할이 뭐냐? 역할이 뭘까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산삼이 좋다고 하지만은 산삼만 계속 먹으면 어떨까요? 한약도 평생 먹을 수 있나요? 간 해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엔진,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영양분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먹어왔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골고루 먹었잖아요. 왜 골고루 먹냐 물으면 뭐라고요? 그렇게 먹어야 건강하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맞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원푸드로 봤을 때 가장 영양분의 균형이 잘 맞는 게 뭐냐 보니까 저희는 현미라고 생각을 했고 현미를 쓰는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처음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고의 완전식품이 뭔지 아냐? 라고. 최고의 완전식품. 최고의 완전식품은 모유다. 모유만 먹으면 어때요? 어린애들이 쭉쭉 자라나잖아요, 그치? 근데 저희 할머니 세대 때는 모유가 애를 너무 많이 놓으면 짜도 짜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그때 뭘 먹였을까요? 저희 할머니 때 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임페리얼 이런 거 있지만은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 뭘 먹었냐? 아까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음 먹였어요. 쌀 갈아 먹었어. 근데 여러분들 상식상 그냥 쌀이 단순 탄수화물이야. 단순 탄수화물만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쵸? 근데 미음, 아까 했던 현미 통째로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균형이 되게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현미라는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데 흡수율이 지금 대부분 건강식품들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수율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파요. 아프면 뭘 먹죠? 약 먹죠. 근데 몸의 기력이 너무 안 나. 그럼 뭘 먹죠? 비타민도 먹겠지. 일단 죽도 먹을 거예요. 그쵸? 근데 죽을 먹어도 몸이 회복이 안 돼. 그럼 뭐 하죠? 네, 맞아. 수행 맞아요. 링거 꽂아요. 그 링거 꽂는 게 행복해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피나고 아프잖아요. 근데 굳이 왜 링거 꽂을까요? 네, 바로 되는 거. 다 알고 계시네요. 그쵸? 그만큼 여러분 건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흡수가 내 몸에 얼만큼 잘 되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알고 지내왔던 걸 되게 놓쳤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알파 구조에서 베타 구조보다 보시면 알갱이가 굉장히 작아서 세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게 알파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한쪽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분자공학 이렇게 석사까지 따신 분 있으세요. 그분이 저희 제품 보고 뭘 했었냐면 알파 구조를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분은 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 통째로 먹는 게 편해요? 잘라 먹는 게 편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씹어 먹으니까 한 입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 세포도 똑같대요. 베타 구조는 우리 세포가 먹기에는 사과 하나 알맹이에요. 알파 구조는 뭐냐? 바로 즉각적으로 한 입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까 했던 소화 흡수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즉각적으로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구조다. 그래서 동종업계 어떤 제품들보다도 효과가 속효성이 빠르고 즉각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술력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기술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지금은 커피가 먹는 게 문화지만 나중에 오렌지 주스 먹는 게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먹을지 모르잖아요. 결국 소화 흡수율만 높이면 동종 어떤 업계에 다른 제품보다 괜찮은 제품 낼 수 있는 게 인젝타구나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르테, 플러스, 비타민, 커피, 두종, RXP, 이제 생필품 등등 많고 잘 드셔주시고 제품은 오늘 제가 제품이 또 주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 하실 때 제품 강의 좀 더 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까놓고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게 뭐냐? 일반 식품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2배 매출 성장시킨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셀톡스라는 브랜드를 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상을 좀 설명드릴 건데 제가 보상을 그 전에 사업할 때는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았는데 참 이 회사 보상 스토리가 있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메이 평사원부터 시작했고 아메이 코리아 들어왔을 때 전산팀장님이셨습니다. 전산팀장. 근데 실제 이 사업을 해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네트워크는 소비가 돈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일인데
왜 사업자들이 성공하지 못할까를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맥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인맥. 사람들 평균 추천 인원수가 2.7명이랍니다. 2.7명. 그냥 단순 소비자 고객 말고 사업자로 함께 뛸 수 있는 사람이 2.7명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웨이 사업이 아니고 두 주를 할까 세 주를 할까 하다가 그냥 더 쉬운 두 주를 한 그런 회사고요. 두 번째, 분명히 아까 말했던 소비가 돈이 되는데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한단 말이죠. 직급 유지 때문에 그런 거 없앴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직급 또는 내 직급 역전했을 때 나한테 페이가 안 들어올 회사도 많아.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게끔 만든, 그리고 초창기 떠난 사업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대략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페이 벌면 괜찮겠냐니까 200에서 300만 원, 그냥 직장에 월급만큼 꾸준히 들어와도 이 사업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돈 초창기에 보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 보상은 오로지 거기에 되게 포커스 많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엔젝트의 보상에 누군가는 그럽니다. 아마 소비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말 하냐면 내가 재구매하면 저한테 매출 들어옵니까? 저희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내가 내 것만 매출하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독이냐? 전 독이라 생각 안 해요. 그 작은 매출들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가 가져가는 매출 많을까 적을까요? 당연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업가한테 되게 많이 풀리는 게 엔젝트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업 이걸 보면서 참 괜찮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뭐 흔히 말하는 브레이커웨이 바이너리입니다. 브레이커웨이는 최소 6팀에서 12팀을 성공시켜야 돼요. 최소 6팀에서 12팀. 근데 바이너리는 최대 2팀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인맥 많고 능력 좋고 그러신 분 정말 큰 돈 버시려고 하시잖아요. 바이너리 안 맞으세요. 그런 분들은. 브레이커웨이 사업 가서 하시는 게 더 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는 바이너리가 맞아요. 한거 맺거든요. 그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도 내 지인들도 브레이커웨이 사업보다는 두 줄은 하겠더라고요. 두 줄은. 그래서 조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수당. 회원가의 10%가 즉각적으로 들어옵니다. 회원가의 10%가. 실제 이제 뭐 프로모션이 한번 지나가긴 했지만 프로모션도 잘 나올 때는 사람들이 꼭 198만원치 살까요? 1000만원치 사신 분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2000만원짜리까지 사신 분 본 적 있어요. 평생 먹을 거라고. 평생 1년 먹을 거라고요. 1년 먹을 거라고. 그럼 회원가의 10%가 즉각적으로 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제품 사면은 추천수당으로 200만원의 추천수당 받는 거죠. 그쵸? 198일 때는 뭐 수수료 3.4% 떼고 하면은 18만원 가까운 추천수당이 나한테 들어온다. 라는 거고, 엔젝트의 추천수당은 엄청 셉니다. 엄청 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 전에 사업할 때는 타 사업가 미팅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분들은 나한테. 근데 엔젝트를 하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타 보상 플랜 사업가들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추천수당의 10%는 굉장히 셉니다. 어떤 회사들은 그런 말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추천수당 20%입니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회원가의 10%인지 회원가의 20%인지는 달라요. 20%로 하지만 그분들은 포인트가의 20%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리 생필품이 많이 산다 해서 포인트 많이 들어옵니까? 생필품 예를 들면 포인트가 5%야. 회원가의 5%. 거기서 20%야.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는 회원가의 4%밖에 수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분 잘 짓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엔젝트의 회원가의 10%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을 때는 진짜 거의 접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회원가의 10%가 굉장히 셌고 즉각적으로 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할 맛이 나요. 특히 이제 고객들, 소비자분들 한 명 추천했는데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뜬금없이 추천수당 들어와. 그럼 다들 기분 나빠하시나요?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때 보상을 또 막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가의 10%가 즉각적으로 들어온다. 이게 첫 번째 추천수당이에요. 두 번째 후원수당. 소실적 비부의 22.2%인데 보신 것처럼 저희는 오늘 회원가입하신 분도 소실적 비부의 22.2%. 그리고 초기 진입비에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에서 경험할 때 몸값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소 가입하면은 너는 5%, 중간 정도 차면 너는 10% 받을 수 있어. 최고 큰 패키지를 하면은 20.2% 다 가져갈 수 있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최소 GDP를 하던 198만 원 하던 최소 120BB죠, 그렇죠? 하던 22.2%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중에 네트워크 경험하신 분은 어떤 얘기 하냐면 처음부터 22.2%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사업할 때 받았던 후원 수당보다 여기가 2배, 4배 좀 더 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수당이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실적 그리고 소실적 매출의 BV 20.1%에서 25만 원의 후원 수당이 들어온다. 직접 추천일 때는 900 더하기 220을 더 줘서 거기 22.2% 하면은 대략 환율에서 이제 25만 원 정도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대실적 그리고 소실적 이제 매출 나올 때마다 나한테 소실적 BV의 22.2% 계속 즉각적으로 들어온다. 내가 보시면 추천했던 사람이 추천했을 때, 그쵸? 내 소실적 매출이죠? 900BB 곱하기 22.2% 하면 20만 원이 후원 수당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분이 또 추천해도 나한테 또 들어온다. 대략 뭐 회원가에는 뭐 10%라고 대충 하는데 정확하게는 소실적 BV의 22.2%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오른쪽에 추천된 사람이 또 오른쪽 펼쳤을 때 후원 수당이 들어오고 나한테도 또 들어오는. 네. 계속 이러면 제 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손이 나오는데 또 나오네요. 자, 하겠습니다. 네, 소실적 BV 22.2% 계속해서 나한테 후원 수당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대실적에 소실적이 있고 또 누군가의 대실적에 소실적, 대소 계속 펼쳐지죠. 그쵸? 그래서 보신 것처럼 끝에 이제 198만 원 또 누군가의 소실적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 알바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추천수당 18만 원 받고 후원수당 25만 원 받겠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도 소실적이잖아요. 그쵸? 20만 원 들어오고 그 위에 있는 분의 소실적, 그 위에 있는 분의 소실적, 그 위에 있는 분의 소실적 나까지 총해서 계속적으로 소실적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20만 원씩 계속 준다. 이거는 바이너리 사업 특징이 그렇죠.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수에 제한. 유니레벨 마케팅이나 여러 주라는 마케팅은 대수에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00까지만 준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추천한 사람 그 밑에서 나오는 매출은 나한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후원을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줄 바이너리 사업은 대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 밑에 어떤 누군가가 나와도 나한테 후원 수당으로 잡혀 나간다. 그래서 철저하게 팀워크 사업이고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게 바이너리 사업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사업에.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여기 198만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총 받아가는 게 보시면 25만 원 풀리고 20만 원이 5개 풀렸잖아요. 그럼 125만 원 풀렸잖아요. 추천 수당 치면 143만 원 풀렸잖아요. 그럼 회사는 뭘 먹고 사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쵸? 당연히 대실적 그래서 회사의 뭐 경영비라든지 제품 개발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실적 매출에 계속해서 이제 후원 수당을 받아가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 조직이 성장해 갔을 때 저희 엔젝타는 재구매하는 거라든지 또는 신규라든지 모든 매출의 BV의 22.2%가 다 나한테 잡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엔젝타는 원서버 글로벌 회사라고 했잖아요. 원서버 글로벌 회사. 그럼 만약에 저희가 지금 진출되어 있는 뭐 대만이나 홍콩 등등 나라에서 여러분 소실적에 눈 감면 잡혔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BV의 20.2%가 나한테 후원수당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계속 잡혀나간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진짜 끝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엔젝타를 만나면서 뭔 생각했냐면 내가 어쨌든 2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쓴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글로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준대. 우리가 직접 가서 저희 사업 특징 그렇죠. 저희가 직접 가서 뭔가 뭐 물건을 팔 수 있는 뭐 매대를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사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어떻게 커가냐에 따라서 내 사업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엔젝타의 보상 플랜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추천 매칭 수당입니다. 저희 추천 매칭 수당은 내 추천에 대한 1대만 주는 겁니다. 1대만. 예를 들면 제가 현재 플래티넘이고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한 명의 첫 번째 파트너가 후원수당 1000만 원 받았을 때 1000만 원에 대한 전 플래티넘 40% 받을 수 있죠. 1000원에 대한 40%, 400만 원의 추천 매칭 수당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브론즈죠. 이분은
200만 원의 후원 수당을 받았을 때 200에 대한 40%, 80만 원의 추천 매칭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또 보이시죠? 400만 원 후원 수당 받았을 때 400에 대한 40%.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명을 추천했어. 그분이 받는 후원 수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의 매칭 수당은 커집니다. 제 파트너가 만약에 제가 현재 플래티넘 직급인데 저보다 블루 다이아몬드를 먼저 가서 후원 수당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4천에 대한 40%가 저한테 들어오겠죠? 1600만 원. 그렇게 매칭 수당이 들어온다. 1대를 통해서. 엔직타의 매칭 수당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1대까지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1대, 추천 1대만 준다. 근데 추천 1대만 줘도 매칭이 센 이유가 뭐냐면 매칭 수당의 재원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매칭 수당의 재원은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이 약한데 매칭 수당이 100%야. 후원 수당이 예를 들면 회사가 후원 수당이 10%짜리예요. 10%인데 매칭이 100%야. 그러면 얼만큼 주는 걸까요? 뭐 그렇게 또 엄청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원 수당 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칭을 많이 받으려면. 그래서 매칭이 몇 퍼센트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쪽 회사의 후원 수당이 정확하게 BV도 일단 몇 프로인지, 해외가의 몇 프로를 BV로 잡힌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얼만큼 BV에 대해서 후원 수당을 많이 풀어주는지에 따라서 매칭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후원 수당을 알아야만 매칭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엔젝트는 또 1대까지밖에 안 준다 하잖아요. 근데 사업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어지는 2대, 3대가 만들어지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1대만 제대로 키워서 그 사람들 성공시켜라. 이게 되게 강한 거예요. 마케팅 속에서. 그래서 저희 1대를 정확하게 키워나가셔야 된다. 네트워크 되게 뻔한 얘기죠. 매칭. 결국은 내 파트너가 후원수당 많이 받을수록 내 매칭은 세진다. 그 위에서 내려가는 여러분 소개한 것도 있잖아요. 그 방향성 어떤 방향성 내려갈까요? 가장 돈 빨리 벌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매칭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국내에서 한번 경험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내 파트너가 내 직급하고 똑같아져. 그럼 저한테 수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 회사도 있었습니다.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내 직급을 뛰어넘었어요. 저한테 수당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 회사가 있었어요. 그럼 내 파트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뻐야 되는데 잘 될수록 이상하게 신경을 써요. 근데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희는 근데 저보다 더 사업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제가 예를 들면 시니어 직급이에요. 근데 한 분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분이 로얄 크라운 갔어요. 그 후원수당 얼마 받을까요? 6천 받겠죠. 그쵸? 그러면 전 시니어니까 6천에 대한 10%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후원수당보다 더 많이 받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내 파트너의 성장이 독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칭 수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M 수당. 오늘 이제 그 모닝스쿨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다음 직급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MDM 수당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글로벌 회사나 뭐 국내에서 그렇지만은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를 n분의 1로 상위 직급자부터 나눠주는 그런 공유 수당들이 많아요. 근데 엔젝트는 그런 공유 수당이 없어요. 그럼 그 수당을 어디 풀었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급자한테 풀었다 보시면 돼요. 브론즈, 실버, 골드. 내가 브론즈를 가고 열심히 합니다. 다음 직급 가야 되는데 미끄러서 못 갔어. 유지만 해도 100만 원에 MDM 수당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방 한참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르신 선생님들 이런 걸 묻더라고요. 저한테. 자네 근데 진짜 돈 버냐고. 돈 진짜 번다라고 했어요. 왜 물어보냐 물어보니까 자기 관리 때문에 돈 못 벌어도 버는 척 하는 사람 많이 봤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한참 그 당시 이제 지방 다닐 때인데 100만 원의 이 MDM 수당을 받았었어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의 수당이 추가로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가 알겠지만 이동 경비라든지 밥값 하는 거나 이런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 빚어칠 수 있고요. 더 크게 얘기했고 그분들한테 끌고 올 수 있었어요. 그게 전 MDM 수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직급 플래티넘 가기 전까지 저도 이 수당 없었으면은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이동 경비만 하더라도 100만 원 이게 진짜 큰 돈이거든요. 당장 후원 미팅 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 돈이 없어. 그 미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당을 통해서 다음 직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업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파트너를 키워갈 때 뭘 느꼈냐면 위에 있으면 어쨌든 돈 많이 벌잖아요. 보너스 많이 받고. 근데 초창기 사업하는 분들, 초창기 사업가다니요.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될 중간 허리층이에요. 그분들한테 유지했을 때 보너스 100만 원씩 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저한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MDM 수당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직급 보너스, 이건 뭐 직급 가면 주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직급 가면 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이아몬드 이후로 양쪽의 직급인데 저희는 추천 산하가 아니고 후원 산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쵸? 추천 산하, 항상 저희 스폰서에 계셨는 얘기인데 추천 산하가 직급 가기 쉽냐, 후원 산하 가기 쉽냐, 뭐가 쉬울까요? 네, 후원이 진짜 몇천 배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쵸? 추천은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만 직급 가야 돼요. 근데 후원은 내 밑에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플래티넘 한 명 맞춰지면 돼요. 내 오른쪽에도 내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누구라도 플래티넘 맞추면 돼. 그럼 난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 직급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료 준비 다이아몬드 50, 블루 이제 100만 원 있고요. 여행 프로모션.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갔고 올해 굉장히 가길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가길 바래요. 저는 해외여행 크게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제 파트너 이제 보험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가 동남아 여행 간다니까 안 가셨거든요. 뭐 맨날 가는 동남아 자주 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한테 갔다 온 걸 얘기하고 갔다 온 거 얘기하면서 여행 패키지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 나온 적 있어서 한 200만 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그 얘기 딱 드리니까 그거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패키지가 80만짜리 그런 거 맞나 봐요. 근데 저희는 200만 원이 진짜 완전 풀 패키지인 거거든요. 진짜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그 제일 좋아하는 일정이 마사지 받는 일정인데 마사지만 거의 두세 번 받은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에.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서 그런 해외 프로모션 갔다 온 분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해외 프로모션 가서 뭐 하냐면 강의만 주구장창 안 돼요. 강의 듣고 또 속으로 모여서 또 강의하고 계속 한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희 놀다 왔어요. 열심히 놀다 와요. 근데 그런 여행이에요. 그 마사지 할 때 그 팁도 회사 다 지원해줘요. 제가 팁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진짜 맨몸으로 갔다가 물론 이제 돈은 좀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명품 사고요. 면세점 딱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또 맥주 살 때 또 막 사서 먹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다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여행 갔다 오는 그런 거고요. 중요한 이제 더 좋은 파트너도 하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경조사 지원 혜택, 시니어 디렉터 이상은 화환이 주어지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난 이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화환 주는 거. 이게 약간 에피소드인데,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실수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 동생이 어쨌든 제가 네트워크 한다는 걸 집에서 좋아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희 동생 결혼식 때 화환이 갔어요. 화환이 갔는데 엔젝타라고 돼 있겠죠. 그럼 엔젝타라는 회사도 처음 듣는데 화환 옆에 이름이 있잖아요. 보네니 이름 누가 쓰여져 있었냐면 러셀 에드워드 홀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눈에 띄나 봐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도대체 무슨 회사 다니냐. 글로벌 회사 다니냐. 맞다. 글로벌 회사는 맞으니까. 유일하게 외국인 이름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딴 건 아닌데 저를 되게 다르게 보더라고요, 부모님, 지인들이. 제가 서울에서 그래도 뭔가 큰 기업 다니나 보다. 여기까지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30대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경조사가 많이 생겨요. 근데 경조사 챙겨주는 게 저 되게 소중하다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토십인데, 오토십이라 원래 보신 것처럼 자동 결제에 걸어서 매달 싸게 먹는 거, 뭐 우유로 비교했지만은 우유를 싸게 매일 사서 먹는 것보다 정기 구매하면 싸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싸게 먹고 대리점 사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되는 게 엔젝타의 오토십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고객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재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요. 왜냐면 낮게 사는 게 저희한테 비비가 많이 잡히거든요. 낮게 사는 게. 그래서 권하지도 않아요. 대신 이런 사업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플러스적인 권한이지 그들한테 이게 뭐 득되고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오토십입니다. 근데 저희 오토십의 특징이 단순하게 사업 자격 조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실적 잡힐 때마다 또 포인트로 비비로 잡힙니다. 비비로 잡혀서 한 사람 만들 때마다 나한테 거의 17,000원 정도의 후원수당이 또 들어온다. 10명 만들면 당연히 17만 원일 거고 50명 만들면 85만 정도 들어오겠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나한테 후원수당이 들어온다. 그래서 좀 물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실적 오토십 할 수 있는 사람 50명 만드는 게임 해보자고. 일단 50명. 그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어렵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참 좋았던 게 커피라는 아이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커피가 있다면 어떠세요?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 커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가요. 근데 이 오토십의 진짜 매력이 오토십의 매력도 좋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네트워크 사업 경험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업자를 만들자. 전업자는 무조건 전업자를 만들거나 부업자를 만들거나 최소 소비자를 만든대요. 근데 소비자가 전업자 만드는 경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엔젝트 아까부터 셀톡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업자를 만들기도 해요. 뜬금없이. 그래서 고객 한 명 한 명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물건을 잘 판매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문의가 저는 카카오 스토리 할 때 한 달에 한 명 문의 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나 파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커피 한 컵 팔 때 진짜 그랬거든요. 통장에 막 저희 그때 소비자 가격 67,500원 들어올 때 행복하고 29만 7천원 회원가입시켜서 추천수당 27,000원 딱 들어왔을 때 첫 페이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막 하는 건데 어쨌든 한 명 만들 때마다 17,000원 들어오는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구매 후원수당도 어떤 회사분들과 비교를 해도 엄청 셉니다. 비교를 할 때도. 그래서 당당하게 저희 저희 보상을 풀어나가도 끝나가려 하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는데 저희는 아까 두 줄 바이너리 수당도 주고 그리고 이제 추천 계보로 유니레벨 구조죠. 추천 계보로 오토십 수당 하나 더 줍니다. 추천 계보로 예를 들면 첫 달입니다. 내가 세 사람을 추천하고 이분이 사업을 안 해도 되고 꼭 그냥 오토십만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1,440원씩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1,440원. 다음 달 됐을 때 나는 한 명 더 추천하고 내가 첫 번째 추천했던 사람이 또 추천할 수 있겠죠. 이 2대에 총 10명이잖아요. 지금 2대까지. 10명에 대한 1,440원이 또 저한테 들어옵니다. 다음 달이 됩니다.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분은 한 명 추천했는데 그 한 명 추천한 분이 10명 추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3대까지에 대한 1,440원이 또 저한테 수익이 됩니다. 4대, 총 9대까지 모든 나오는 거에 대한 1,440원이 저한테 수익이 됩니다. 1,440원이. 그래서 이게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겠죠. 저도 처음에 1,440원이 크게 안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가 후원수당은 뭐 이제 직급에 따라 달라지겠지. 6,000이 이제 극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전 수당은 내가 추천을 많이 펼치면 펼칠수록 무한대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 수당이 더 큰 매력은 뭐냐면 보신 것처럼 여기 보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명 추천했어. 그 한 명이 추천한 사람이 10명을 추천했어. 그 10명 추천한 사람이 또 조조를 키워나갔어요. 그러면 한 줄로 써도 물론 내가 소실적 한 명 추천드리고 도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줄로 써도 내가 제대로 키워나가면 나한테 비전 수당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게 진짜 괜찮은 수당 같아요. 만약에 여기 오토십 한 사람이 중간에 하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는 수만큼 다시 채워줍니다. 9레벨 밑이 10레벨인데 9레벨이 싹 다 했어. 10레벨이 더 넓어. 그러면 더 큰 비전 수당이 되겠죠. 결국 이 수당 원리만 아시면 돼요. 뭘 보시면 되냐면 회사가 자리를 채워주고 계속 올려준다는 거는 누수가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수가 없게끔. 그만큼 이 수당이 나중에 인쇄소득 업계에서 가장 큰
비전 수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커지죠. 이제 끝났는데 네, 끝났고 엔젝트의 보상 많이 좀 보시고 그리고 많이 사업가들하고 부딪혀봐도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오히려 부딪혀보니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비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해도 꿀려본 적은 없어요. 진짜로. 엔젝타의 포커스 수당이 어디에 쏘여있냐 정말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초창기 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엔젝타의 보상이 정말 초기 사업가한테 많이 들어가 있구나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팀을 끌어갈 리더가 돼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조직 생기면 위는 돈 많이 벌 수밖에 없어. 근데 초창기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잘 되면 살아남는데 그때 힘들면은 비전만 보고 힘들어 지쳐요. 근데 엔젝타의 보상은 딱 거기에 포커스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가 그리고 어떤 뭐 리더분들 만나도 보상에 철학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유 없이 만든 보상이면 그냥 우길 수밖에 없는데 보상 하나하나마다 만든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타회사 직급자분들이 우리 회사 보상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솔직히 그들 자존심 있게 안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쁘지 않네라고 다 얘기를 해주세요. 참 괜찮은 부분이 있다. 나쁘지 않다라고. 그게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엔젝타의 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